네, 여러분 바로 찾아왔습니다. 애솔입니다. 동국생명과학 이어서 한번 볼게요. 일정상으로 동방메디컬 IST의 환불금은 동국생명과학에 전부 다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활용할 가치가 있을지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우선 확정된 공모가는 하단에서 28.6% 할인된 9,000원으로 결정이 됐거든요. 가격 메리트가 생겼는지 좀 집중적으로 봐야겠죠. 자, 동국생명과학은 2017년 동국제약의 조영제 사업 부문이 물적 분할을 하면서 설립된 기업입니다. 조영제 사업 부분만 따로 떨어져 나왔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동국제약의 경쟁력 있는 조영제 제품들을 내세워서 설립 첫 해부터 5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을 했어요. 자, 그럼 조영제라는 것이 뭘까요? 네, 엑스레이나 CT, MRI 같은 영상 진단 검사를 할 때 인체에 투여하는 의약품입니다. 조영제가 신체 혈관에 퍼지면 병변 조직과 정상 조직의 차이가 선명해져서 진단의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거든요. 자, 회사의 매출 비중을 보시면 조영제 제품과 상품 매출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조영제 위주로 살펴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국내 조영제 시장은 199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고 설비 투자 비용이 대규모로 소요되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은 엄두를 내지 못하던 분야였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제약사들은 완제의약품을 수입하거나 아니면 원료의약품을 수입해서 완제의약품을 생산하던 수준에 머물렀다고 해요. 근데 동국제약이 1998년 국내 최초로 조영제 제네릭 제품인 파미레이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제네릭이라는 것은요, 특허기간이 만료된 신약과 동일한 성분으로 다른 회사에서 생산하는 약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파미레이는 퍼스트 제네릭입니다. 제네릭 중에서도 가장 먼저 시판 허가를 받은 제품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퍼스트 제네릭으로서의 경쟁력이 있고요. CT 촬영할 때 쓰이는 조영제입니다. 국내 조영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아시아 최초이자 국내 최초로 파미레이의 원료로 사용되는 원료의약품 이오파미돌의 합성과 제품 생산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원료 합성부터 완제품의 제조 그리고 판매, 유통까지 조영제 밸류체인을 모두 내재화했다는 것이 회사의 경쟁력입니다. 이후에 메디레이나 듀오레이 같은 CT용 조영제 라인업을 더 넓히면서 시장 1위 지위를 공고히 했고요. CT 라인업을 갖춘 뒤에 공들인 분야는 MRI 조영제입니다. 아직은 한국은 CT의 비중이 훨씬 크기는 한데 글로벌을 중심으로 CT로 인한 방사선 피폭 저감 관리가 이루어지면서 MRI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회사는 2013년에 MRI 조영제도 퍼스트 제네릭인 유니레이를 선보였습니다. 이 또한 아산병원, 세브란스 등 이런 메이저뿐 아니라 고려대병원, 중앙대병원, 부산대병원 이런 상급 종합병원에서도 많이 처방이 되고 있다고 해요. 이런 조영제 퍼스트 제네릭들을 기반으로 5년 연속 1,000억 원대의 안정적인 매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국제약의 알짜 자회사로 불려왔고요. 하지만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모두 한 자릿수에 머무르면서 수익성 측면에서는 다소 아쉽고요. 안정적인 매출이 꾸준히 확보되고 있기는 하지만 매출 성장률 자체는 약간 더딘 모습입니다. 회사는 그래서 미래의 성장 동력을 인벤테라와의 협업에서 찾고 있습니다. 인벤테라는 2018년 11월에 설립된 MRI 조영제 신약 개발 기업인데요. 일반적으로 MRI 진단에 사용되는 가돌리늄 성분의 조영제는 해상도가 높다는 장점은 있지만 독성이 강하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벤테라가 독성이 없는 철분을 사용하면서도 높은 해상도를 자랑하는 차세대 MRI 조영제를 개발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나 기존 조영제로는 진단이 어려웠던 그런 병변들을 타깃으로 합니다. 먼저 근골격계 신약 후보 물질은 임상 2B상 진행 중에 있고요. 림프 혈관계 후보 물질은 1상과 2회 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벤테라는 24년 3월에 동국생명과학과 독점 판매권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신규 MRI 조영제의 마케팅, 영업, 유통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회사가 확보한 상태입니다. 국내외 독점 판매권은 2032년 3월까지 유지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동국생명과학은 인벤테라의 전략적인 투자자로 나서면서 15억 원을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인벤테라의 파이프라인에 높은 기대를 걸고 있다는 소린데 특히나 림프 혈관계 특화된 후보물질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암 전이를 확인할 때 림프절을 확인하게 되거든요.
근데 CT나 MRI에서 모두 확인이 잘 되지 않는 미충족 수요가 있었고 인벤테라의 후보 물질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높은 잠재력을 지닌다는 평가입니다. 네, 그래서 향후 이렇게 MRI 조영제 신약 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 플러스 회사가 조영제 사업 외에 뭐 진단 장비나 의료기기 유통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거든요. 글로벌 영상 진단 장비 1위 기업인 시멘스, 홀로직의 CT, MRI, 초음파, 맘모그래피 등의 진단 장비뿐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닛의 AI 진단용 소프트웨어, 그 밖에 또 수술 처치용 소모품 등등을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더 확장을 한다는 계획이에요. 네, 회사 내용은 이 정도 살펴보고 공모가 산정 내역 보겠습니다. 가치평가 방식으로는 EV EBITDA를 썼어요. 보통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업종은 감가상각비가 많이 잡히기 때문에 이 감가상각을 제외하기 이전 EBITDA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2차전지나 반도체 업종에서 쓴다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동국생명과학이 조영제를 계속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 투자의 비중이 조금 높긴 하지만 그래도 EV 에비다를 쓴다는 데에서 말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자, 비교 기업으로는 대웅제약, 영진약품, 녹십자, 일양약품, 한미약품 선정을 했고요. 평균 EV 에비다 거래 배수는 15.09배를 계산을 했네요. 자, 동국생명과학의 24년 3분기 말 기준 연안산 에비다 182억 원을 적용을 해서 주당 평가가액은 16,412원을 산출했습니다. 여기다 할인율 22.95%에서 12.95% 적용, 최종적으로 밴드는 12,300원에서 14,300원을 제시한 거예요. 자, 우리한테 익숙한 PER로 밸류를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이 중에 영진약품의 퍼는 127.38배로 아웃라이어 수준이니까 제외해서 보도록 하고요. 회사의 하단 기준의 PER이 50.37배. 그렇다면 비교 대상 대비해서 이미 너무 높다 싶었거든요. 이런 우려가 수요 예측 결과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경쟁률은 117.83대 1, 705개 기관이 참여했는데요. 올해의 공모주들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데이원 컴퍼니, 와이즈넛 이 두 친구, 최악의 두 친구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지만 부진한 참여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신청가격 분포표 보겠습니다. 보시면 12,600원, 밴드 하단과 하단 미만의 분포가 확실히 높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9,000원 이상 11,000원 미만의 분포도가 건수 기준 61.8%로 가장 높은데요. 이 중에서도 아마 9,000원을 써는 기관들이 가장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공모가는 하단보다 28.6% 낮은 9,000원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자, 박약은 건수 기준 0.57%, 수량 기준으로 1.92%, 6개월을 신청한 4개의 기관이 있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종합적으로 수요 예측 결과는 안 좋았죠. 그래서 공모가가 9,000원에 확정이 되면서 공모 금액은 180억 원, 시가총액은 약 1,439억 원의 규모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사이즈는 많이 줄기는 했어요. 청약은 5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고 환불까지 4일이 걸린다는 단점이 또 있고요. 상장은 2월 17일 단독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약은 NH와 KB 두 군데서 가능하고요. 최소 수량은 10주고요. 신주모집 100%로 진행되고 우리사주 조합에는 3%를 배정했는데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은 약 245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 정도는 그래도 소화를 하겠죠. 자, 상장일 유통 가능한 물량 체크하겠습니다. 주식 총수의 32.64%는 즉시 유통 가능합니다. 금액으로는 약 470억 원 정도. 가볍지도 않고 딱히 무겁지도 않은 그냥 그런 사이즈고요. 기존 주주의 비중은 역시나 높습니다. 62.83%. 벤처금융, 기존에 배정된 우리사주 조합의 물량, 그리고 기타 소액주주들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이 중에 벤처금융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회사의 유상증자 발행 내역을 참고해서 봤을 때 2017년의 발행가액은 3,850원, 2018년은 6,370원, 2019년은 7,000원, 2020년은 1,659원이더라고요. 2020년에 들어온 투자자들의 단가는 1,659원으로 공모가 9,000원보다는 약간 높습니다. 근데 보시면 2020년 투자자들의 수량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상당수 물량의 단가는 공모가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수준이라서 요거는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계속 얘기하듯이 이거 하나만으로는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가 이제는 안 됩니다. 밸류, 기대 주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동국생명과학도 25년 예상 순이익을 기준으로 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예상치는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참고했고요. 20% 할인율로 땡겨와서 79억 원을 적용을 했습니다. 영진약품은 제외하고 대웅제약, 일양약품, 한미약품의 평균펄을 계산을 했고요. 그랬더니 주당 평가가액이 약 11,480원으로 산출되더라고요. 공모가보다는 약 27.5%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그래도 해볼 만한 한 가격이다 싶습니다. 자, 옥석 가리기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되는 조건에 생각보다 여러 가지 동시에 체크가 가능합니다. 우선 밸류 상관없이 공모가가 10,000원 미만인 거고요. 그리고 흑자면서 고평가되지 않은 밸류, 여기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기존 주주의 비중이 높기는 한데 하단에서 할인이 이루어진 덕분에 일부 기존 주주의 단가는 공모가보다 높아진 상태고요. 그리고 단독 상장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이렇게 여러 개 동시에 체크 가능했던 게 있었나 싶어요. 저는 이 정도면 도전을 해볼 듯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 얘는 LGCNS 상장까지도 다 보고 청약 가능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2월의 종목들 상장일 보면서 최종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참여를 한다면 환불까지 4일이 걸리기 때문에 파킹 이자를 이길 수 있을지 경쟁률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하고 마치겠습니다. NH에 42만 5천 주, KB에는 7만 5천 주가 배정됐습니다. 총 50만 주. 균등은 그 절반이 되겠고요. 청약 수수료는 NH는 2,000원, KB는 1,500원이고 NH의 기본 등급 한도는 14,000주, 증거금 6,300만 원이고 KB는 2,500주밖에 안 됩니다. 증거금 1,125만 원. 청약 한도가 낮기 때문에 경쟁률 자체는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고요. 4일치 환불 이길 수 있을지 청약 당일에 잘 따져보고 청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은 요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하루 만에 그래도 다시 주말을 맞이하네요. 행복한 금요일 그리고 주말 되시고요. 다음 주에 힘차게 뵙겠습니다. 2월에 주말에 삼양 NC캠의 상장일 체크포인트 업로드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푹 쉬세요.